디펜스 트롬보시스와 pulmonary thromboembolism의 진단에 대해 설명드릴 욕조 송유진입니다. pulmonary embolism의 진단을 위한 영상 기법으로는 흉부 엑스선 촬영, 방사선 동위 원소 주사법, 폐혈관 조영술, CT, MRI 등이 있습니다. 흉부 엑스선 촬영은 매우 비특이적이어서 진단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형 증강 CT를 이용한 진단이 일반적인데 조형 증강 CT는 비침습적이며 기술적으로 쉽고 검사 간의 변이가 적기 때문에 재생성이 높습니다. 또한 pulmonary embolism이 아닌 경우 폐혈관 이외의 부위를 동시에 관찰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을 설명한 대체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경색이 동반되지 않은 색전증은 폐경색을 동반한 것보다 더 흔하며 광범위하여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상태가 매우 나쁘더라도 흉부 촬영상 정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중심폐동맥이 굵게 보일 수 있고 막힌 곳의 원위부는 혈량 감소로 인해 과투형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폐 용적 감소와 함께 횡격막 상승 소견이 있을 수 있고 급성 폐신장증으로 인한 상대 정맥과 기정맥의 확장, 신장비대 등의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좌상단을 보시면 양측 중심 폐동맥이 굵어져 있고 우폐하방부에서 쐐기 모양의 경계가 불분명한 등간의 음영이 관찰됩니다. 우상단을 보시면 폐동맥 조형 CT상 우측 주폐동맥 근위부에 색전물질을 시사하는 저음맥의 병변이 보입니다. 좌하단을 보시면 CT에서 우측 주폐동맥 근위부에 색전물질을 시사하는 저음맥의 병변이 있고 혈관 조형술에서도 같은 부위에 투영상이 있습니다. 우하단을 보시면 폐 관리 스캔 화면상에서 양측 폐에 다수의 관리 결손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폐경색이 동반된 색전증에서는 폐 용적 감소에 따른 횡격막 상승과 소량의 흉막 삼출이 초기사연으로서 관찰됩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폐경화, 플레이틀릿 라이트릴렉서시스, 섬유화로 인한 선상 음영이 시간 경과에 따라 보일 수 있습니다.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우하폐하에 쐐기모양의 경계가 불분명한 증가된 음영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Venous ultrasonography를 통해 deafened thrombosis를 볼 수 있습니다. Acute deafened thrombosis에서 vein compressibility를 잃고 homogeneous하게 low exogenity를 띱니다. 도플러 이미징을 통해 venous flow dynamics를 볼 수 있습니다. 의심된 deafened thrombosis에 대한 principal diagnostic test로 조형 증강 플래보그래피가 이용되었는데 현재는 venous ultrasonography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leg vein을 누르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leg vein을 눌렀을 때의 모습입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pulmonary embolism은 보통 정상이나 정상에 가까운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잘 정립된 비정상적 소견으로서는 Western Mark sign, Hampton Sump, Palace sign이 있습니다. CT에서는 조형제가 찬 폐동맥 내부의 중심성 혹은 주변부의 필링 디펙트를 확인 가능합니다. 폐실질 변화로는 쐐기 모양의 흉막이 기저를 둔 폐실질 내 음영, 저관리로 인한 모자이크 양상의 저음영 부위를 볼 수 있습니다. 조형 증강 CT는 pulmonary embolism 진단에서의 principal imaging test입니다. 싱크 체스트 CT 이미지는 exquisite detail을 보여줍니다. Sixth order branches와 heart four chamber view를 잘 볼 수 있습니다. Right ventricular enlargement가 동반된 pulmonary embolism 환자는 정상 사이즈의 right ventricule을 가진 환자에 비해 30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디스탈 쪽으로 내려가면 deafened thrombosis도 함께 진단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ulmonary embolism이 없는 환자에서 CT의 lung parenchymal image는 chest x-ray에서 apparent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체 진단을 내리는 것에 유용합니다. 여기에는 니모니아, emphysema, pulmonary fibrosis, pulmonary mass, aortic pathology 등이 포함됩니다. pulmonary angiography는 CT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전부터 사용해온 것입니다. 한 개 이상의 프로젝션에서 intrarenal filling defect를 보이는 경우에 pulmonary embolism으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pulmonary embolism의 2차적인 소견으로는 vascular amniotic occlusion, segmental oligemia or avascularity, prolonged arterial phase with slow filling, tortuous tapering peripheral vessels가 있습니다. 조형 증강된 MR venography는 large proximal pulmonary embolism을 발견하는 데 쓰일 수 있지만 smaller segmental pulmonary embolism이나 subsegmental pulmonary embolism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lung scan은 pulmonary embolism 진단의 second line 테스트로 조형제를 쓸 수 없는 환자들에서 시행합니다. pulmonary embolism 환자에서 blood flow가 absent 되거나 decrease 되어서 perfusion scan defect가 보입니다. ventilation scan은 perfusion scan의 특이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비정상적인 ventilation scan은 asthma나 COPD와 같이 acute pulmonary embolism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perfusion defect를 설명할 여지를 가집니다. 정상이나 정상과 가까운 스캔 수견을 보이는 환자들에서 pulmonary embolism을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chocardiography는 acute pulmonary embolism을 진단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acute MI, pericardial tamponade, aortic dissection처럼 pulmonary embolism을 미믹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가려내는 데에 유용합니다.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에서 pulmonary embolism을 발견하는 데 사용되는 indirect sign으로 Meckel's sign이 있습니다. CT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나 환자에게 신부전이나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transthoracic echocardiography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saddle, right main, left main pulmonary embolism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징 모달리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민에 의한 피브린 브레이크다운 때문에 엘라이저로 플라스마 디다이머를 봅니다. 디다이머 수치 상승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는 스롬볼라이시스를 포함한 엔도제너스한 것을 보여줍니다. 디페인 스롬보시스에서의 민감도는 80% 이상이고 풀모너리 엠볼리즘에서의 민감도는 95% 이상인데 이는 디페인 스롬보시스가 풀모너리 엠볼리즘에 비해 스롬보시스 사이즈가 작기 때문입니다. 디다이머 테스트는 블라우스의 용도로 사용되나 태기도가 떨어집니다. MI, 니모니아, sepsis, cancer, post-op 임신 2분기, 3분기에서도 디다이머가 상승됩니다. Right ventricular microinfarction에 의해 serum troponin과 plasma herd-type fatty acid binding protein 레벨이 상승합니다. 사이너스 타키카르디아에 더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abnormality는 S1, Q3, T3입니다. 다음은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